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거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일본 요코하마 항해에 방한 크루즈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3,700명에 대해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3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300여 명을 했는데 10명이나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전원 다 하고 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예상할 수 없어서 보건당국은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검사를 시작한 이유는 지난달 선상에서 80세 된 홍콩 출신의 노인이 쓰러지자 시작되었습니다. 10명 모두는 5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중 2명은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현재 중국에서는 2만 5천 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그중 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다음 도표는 BBC 방송이 만든 국가별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정신 나간 경호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카메론 전 영국 수상의 경호원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기내 화장실에 놔두고 나오는 사건이 있었다는 보도입니다. 2월 3일 월요일 카메론 전 수상이 뉴욕에서 부인과 영국 항공으로 귀국하던 중 수행하던 경호원이 화장실에 실수로 놓아둔 권총을 발견한 승객은 혼비백산하여 승무원에게 보고하였고 승무원들은 관총 주인에게 돌려준 사건을 런던 경시청에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일간지 선 신문이 보도하였습니다. 다음은 TV 시청료 거부자들이 늘어나자 정부에서 미납자에 대한 형사적 유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문화부 장관 니키 모건은 BBC 시청료 미납자들은 유죄인가라는 제목의 여론 공청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TV 시청료를 지불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심하면 감옥까지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건 남작부인은 시청료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를 검토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BBC 방송에서는 2015년 당시 시청료 납부가 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번 여론 공청회에서는 8주간 계속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결과를 금년 여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죄화 조치는 미납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미납행위가 법적으로 형사 입건 대상인 현행법을 카운실 텍스나 전기요금 미납처럼 민사처리 대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현행 시청료는 TV 개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54파운드 50펜스로서 일시불이어야 하며 2020년 4월 1일부터는 3파운드가 오라 157파운드 50펜스가 됩니다. 지난해 새로운 입법으로 75세 이상의 독립가구는 면제되었지만 논란이 많아지자 보리스 수상은 시청료 재검토를 공약 중 하나로 내놓았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인터넷 사용 여부를 영국 미디어 조사업체가 조사 발표한 내용을 박지현 팀장이 애널라이즈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미디어 단체인 위아 소셜과 캐나다에 있는 미디어 단체 후트시와트는 공동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나라들에서 인터넷이 금지되어 있어서 소셜 미디어를 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4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38억 명이 넘었으며 전 세계 인구의 거의 60%가 이미 온라인 상태이며 최신 추세에 따르면 전 세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올해 중반까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으며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삶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연결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5만 명 이상인 2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보고서에서 인터넷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인터넷이 금지된 나라는 바로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일하게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차단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디지털 환경도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나라라고 밝히며 휴대전화 사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며 소셜미디어 사용률은 세계 최하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인구 2,570만 명을 대상으로
볼 때 인구 100%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나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활용도 212개국에서 골드를 기록하였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인터넷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를 갈취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본부를 둔 다국적 사이버 보안업체인 카스퍼스키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텔레그램은 매일 전 세계 수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의사소통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상 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데 북한의 해커들을 이것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도 피해자들이 나왔으며 일부 가상화폐 사업체도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인터넷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이버 법제 국가라는 사실이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